BBS 고승열전 감상문을 들려드리는 지혜명상숲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휴정서산대사께서는 임진왜란 당시 사명대사 처영스님의 스승님으로서 함께 승병을 일으켜서 나라를 구하신 큰 스님이십니다. 1592년에 발발한 임진왜란은 부산 동래성 백성들이 몰살당하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나라를 피로 물들이고 선조 임금은 서울을 탈출하여 신의지로 도피하게 되었습니다. 임금은 도성을 떠나고 관군들은 일본군을 무서워하여 패하기만 하였으므로 백성들과 스님들은 스스로를 지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서산대사는 신의지로 선조를 찾아가서 승병을 일으켜 나라를 지킬 것을 약속했으며 임금은 대사께 큰 직책을 내리셨습니다. 서산대사와 선조의 인연은 임진왜란이 발발하기 3년 전 정여립의 영모 사건 때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된 서산대사를 선조가 풀어줌으로써 시작되었습니다. 이때 선조는 서산대사의 시를 읽고 감명을 받아 무고함을 알았고 그 이후 시문답을 나누는 사이가 되셨다고 합니다. 서산대사는 전국 사찰에 명을 내려서 승병 5천여 명을 모집하였고 전쟁 승리에 큰 역할을 하셨습니다. 서산대사의 제자이신 사명대사는 평양 탈환에 큰 공을 세우셔서 전세를 역전시켰습니다. 처영대사는 건율 장군과 함께 행주 대첩을 승리로 이끄셨습니다. 일본군과 가장 치열한 전투를 벌인 행주 산성의 서북쪽을 처영대사와 승병들이 맡아서 방어선을 지킴으로써 승리에 큰 공을 세우셨습니다. 전라도 흥법사는 승병들의 무술훈련 중심지였으며 그곳의 승병들은 이순신 장군을 도왔습니다. 후에 일본군들은 흥법사와 주변 암자를 모두 불사르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전국의 승병들은 산세를 잘 알고 있었으므로 게릴라전으로 일본의 보급로를 끊음으로써 일본군에 큰 타격을 주었고 임금과 강군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인 백성들의 목숨을 지켜주었습니다. 임진왜란 기간에는 전쟁보다 협상하는 시간이 더 길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1597년 선조 30년에 정유재란이 일어나면서 남원성에는 살아남은 자가 없었고 시체는 모래수만큼이나 되었다는 기록을 보니 너무 끔찍했습니다. 전쟁 종식을 위하여 조정에서는 관리가 아닌 서산대사의 제자이신 사명대사를 일본으로 보냈습니다. 사명대사가 일본에 계시는 동안 스님의 높은 덕을 알아본 일본인들은 끊임없이 방문하였으며 일본 도착 3개월 후에 최고 권력자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만나서 협상을 하고 포로로 잡힌 조선인 3천여 명을 데리고 올 수가 있었습니다. 10만 명의 조선인 포로가 일본에서 노예 생활을 했으며 스페인 상인에게 조총과 교환되어 노예로 팔려간 조선인도 수없이 많았다고 합니다. 전쟁의 역사를 알면 알수록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산대사께서는 연로하시게 되자 선조의 허락을 구한 뒤 북방은 사명대사, 남방은 처영대사에게 맡기고 다시 묘양산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대사께서는 승려들을 독려하여 나라를 구하는데 선구자 역할을 하신 것으로 유명하셔서 묘양산으로 오셨을 때 따르는 백성들이 많았으며 구국을 위하여 서민들과 함께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대사께서는 교학은 부처님 말씀이요 선종은 부처님 마음이라고 하시며
우리나라 불교에서 선종과 마음 공부를 강조하셨습니다. 선종과 교종을 모두 전법하시며 부처님의 마음과 부처님의 가르침을 모두 이어받자고 하셨습니다. 특히 부처님의 마음과 하도 참구를 중요시 하셨으며 85세로 입적하시기 전까지 많은 저서를 남기셨습니다. 고승님들의 활동과 생활 모습을 보면 두려움과 거침이 없으셨습니다. 고승님들께서 부처님 법을 향해 올곧이 나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부질없는 것들을 떨쳐버리고 부처님 가르침대로 정의롭고 바르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덧 알게 된 서산대사님의 해탈시에 공감하면서 모든 인연에 감사드리고 구름처럼 바람처럼 살고 싶어졌습니다. 이상으로 서산대사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한 삶을 이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